일족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음에 마뜩하다 마뜩잖다 여기까지였네. 그래서 우리가 쓴 말 중에서 어제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해볼까? 뭐죠? 마뜩하다입니다. 썩 마음에 들다고 우리가 쓴 이야기는 탐탁하다와 같은 뜻이죠. 그죠? 참 탐탁치 않아. 그죠?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뜻으로 쓰죠. 그죠? 아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말입니다. 멱살이 나오네. 그죠? 거기 나온 멱살이 집으로 나를 촘촘히 엮어 만든 곡식을 담는 그릇이다 하는데 뭡니까? 여기 나오는 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멱살이가 있으면 멱살이는 뭐죠? 집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고 용기란 뜻이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죠? 막설이 있죠? 막설이는 뭐요? 일반적으로 막설이는 막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막설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주 나오네. 술을 대중 없이 먹는 사람이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주가 나오는데 우리가 쓴 말 중에서 거기 나오는 이런 말이 있죠. 거기 나온 모주망태야. 그죠? 거기 나온 뭐죠? 고주망태. 그죠? 고주망태야. 그래서 거기에 모주망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죠. 늘 술을 대중 없이 먹는 사람 모주망태의 준마에다 그랬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건 뭐죠? 써볼까? 술을 대중 없이 먹는 사람. 그죠? 이건 뭐죠? 술을 대중 없이 먹어 정신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죠?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릅니다. 뭐죠? 여기 나오는 어떻게 할까? 여기 나오는 술 항아리가 있어. 술 항아리인데 이 술 항아리가 있는데 이 술 항아리 이름이 고조예요. 이것이 고주로 음이 변해온 겁니다. 근데 이 항아리에서 여기다 주전자를 대고 바가지로 술을 뜬단 말이에요. 그럼 술이 밑으로 흘러요. 밑으로 흐르면은 바닥이 젖으니까 젖어서 흘러내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바닥에 깔아놓은 게 뭐야? 망태기야. 그러니까 이걸 빼고 망태야. 그런데 이게 항상 술에 절어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고주망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지름을 쓰다. 뭐죠? 모질게 힘을 쓰다. 무릎 맞춤이란 말 나오네. 거기는 무릎 맞춤이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야? 삼자 대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무릎 맞춤이란 삼자 대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A가 그렇다, B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래, C 데려와봐. 한번 말 맞춰보게. 이걸 무릎 맞춤이라고 한다. 무릎 맞춤은 여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저번에도 한번 아주 오래전 시험 한번 나왔었죠. 꼭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릎 맞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죠?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무자맥지란 말이 나오네요. 뭔지 아시죠? 다음 이어서 물수제비. 우리가 뭐라 그래? 납작한 돌 같은 거 주워가지고 물 위에 툭 튕기는 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다음 민트타다. 어제도 잠깐 했네요. 끓밋하다하고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울퉁불퉁한 것이 평평하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문열이. 그러나 문열이 아닌데 한태의 새끼 중 맨 먼저 나온 새끼 또는 언행이 좀 모자란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네. 그래서 여기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뭡니까? 언젠가 우리 학원에서 뭐지? 모의고사를 본 누구 학생이 이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 문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름이 이쁜 것 같아. 근데 설마 어떤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냐? 없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언행이 좀 모자란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문이에요. 문입니다. 이 문에다 보태기 열다, 보태기 이가 온 말이거든. 그게 새끼 중에서 가장 먼저 새끼가 나오면서 자궁 문을 연다고 해서 우리가 문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막 태어나면은 얼굴이 길어. 얼굴 길이하고 몸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자궁에 눌리기 때문에 얘가 쭉 늘어나요. 얼굴이. 그러다 나중에 며칠 지나면서 얼굴이 잡히죠. 그래서 뇌 같은 게 눌려.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문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마발이 아시죠? 그죠?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지? 거기 나오는 원래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뭐였더라? 여기 나오는 소우 등에 올려놓은 짐을 싣는 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 위에 올려놓으니까 마발이야. 그 다음에 뒤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끌고 다니는 마발이 꾼이라고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통상 마발이 해버립니다. 근데 올해 마발이 꾼이 맞습니다. 다음 이어서 마파람 뭔지 모르시면 없지? 마파람 모르시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마파람 밑에 멀다 나오네. 험하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고유의 뜻에서 미립 모르시면 없죠? 미립 경험을 통해서 이거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단어예요. 미립 경험을 통하여 얻은 이치와 요령을 뜻하는 말이다. 시험에 9급 7급 안 가리고 한 번씩 나왔던 겁니다. 다음 알짬이네. 거기는 알짬이란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해설 보세요. 알짬은 뭐라고요? 여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네. 여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짬이라고 한다. 그죠? 알짬이란 여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른다. 됐습니까? 다음 거기 나오는 은근히 사람을 동조하는 마음씨나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알심이라고 한다. 알심을 뭐라 하냐? 우리가 첫째 이렇게 하자. 동정심이라고 하자. 또는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숨겨진 힘, 세력,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심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알심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짬짬이 있네. 이건 몇 번 했죠? 왜냐하면 이건 구분해 줘야 되거든. 여기 나오는 짬짬이가 있고 뭐가 있죠? 여기에 짬짬이가 있어요. 이때 짬짬이는 틈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건 뭐죠? 몰래한 약속, 단합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업체끼리 이렇게 뭐죠? 협상을 해서 올리는 거. 그죠? 단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짬짬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거기 나오는 물매라는 말인데 거기 나오는 민물이 빠져나간 자리인데 그건 아니다. 물매란 경사란 뜻이다. 기울기란 뜻이다. 그런데 밀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구분되시죠? 여기 나오는 갯벌과 여기는 개펄은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 벌은 여기서 온 거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한다? 간풀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나온 개펄은 말입니다. 그 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죠? 우리 머드패 가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조그만한 거 뭡니까? 암초다운 섬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물이 들어오면은 물에 딱 잠겨요. 그러다 물이 빡 나가면 이게 드러난 게 있거든. 그럼 이게 우리가 간풀이라 그럽니다. 통상 그죠? 갯벌에 있는 거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장지란 말이 나오네. 그죠? 애장지. 그죠? 말 그대로 뭐죠? 쓸데없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떠드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귀찮게까지는 아니고 떠드는 걸 가지고 이야기돼. 괜히 큰 소리 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애장지란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번에는 거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부전하다. 됐습니까? 거기에 부전하다. 남의 바쁜 사정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죠? 어디 2장 넘어가 버렸다. 그죠? 거기 나온 바투란 말이 나오네. 바투란 말은 엊그제 우리 국가시험에도 나왔네. 그죠? 엊그제 국가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바투란 말은 첫째, 받다 못하게 우음다. 이게 부사전미사죠. 그죠? 일반적으로 오나 우가 붙으면 전부 다 부사죠. 오나 우가 붙으면 전부 다 부사합니다. 보편성 부사전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이건 바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두 물체가 썩 가깝게란 말이 있네. 한번 써볼게. 뭐가 있습니까? 삿발을 바투 잡았다.
한 번 더 쓰려고요. 머리를 파투 잘랐다. 하나 더 쓰려고요. 약속이를 파투 잡았다. 이렇게 했어. 엊그제 우리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나오는 접두사 군이 있었는데 이 군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다른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핫바지에서 핫과 여기 나오는 핫어미에서 핫과 이런 것들의 차이를 잘 구분해둬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수업 중에.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파트는 모두 비슷하지만 약간씩 의미가 달라요. 이건 뭐야? 썩 가깝게. 그죠? 이건 뭐죠? 짧게. 그죠? 뭐죠? 이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약속 날짜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뭐죠? 고유어들의 아주 섬세한 뜻의 차이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는 단골이에요. 서울시는 단골입니다. 모두 뜻이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약간씩 달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는 서울시는 단골로 나와요. 다음 이어서 버르집다. 우리 어머니들이 잘하는 거야. 그죠? 거기 나오는 버르집다란 말이 있고 뭐가 있죠? 이르집다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러죠. 네가 옛날에 나한테 하면서 옛날 일 다 들춰내는 것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버르집다 이르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벅벅이 틀림없이 벅벅이 틀림없이. 다음 본이 나오네. 본이 보니까 귀화하네. 원래는 뭡니까? 여기 나온 뿌리본자에다가 여기 나온 오디자가 붙어가지고 뭐가 됐지? 본이였는데 이것이 본이로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귀화합니다. 우리말로 정착해버린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껍질 이 정도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제가 잘못 했던 뭐죠? 이번에는 거기 나오기를 본이 네 번째까지 했고 이번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부전하다네. 거기 남의 사정을 생각지 않냐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서두르다 이런 뜻이네. 아들이라면 신통해서 인사라도 가겠지만은 아기 어머니부터 신신하지 않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딸을 낳아가지고 무전 들어갈 까지 없다고 내버려 두었다 그랬네. 다음 비릇다 나오고 발이 아까 나왔네요. 그렇죠? 발이 2번 보세요. 7번에 2번 마소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마이다.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 걸 마발이꾼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다음 8번 반지 빠르다 밑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지 빠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교만스러워 얄밉다. 영 약삭 빠르네. 그죠? 다음 두 번째 어중간하게 쓰기에 알맞지 않다. 한번 읽어볼게요. 옷감이 반지 빨라서 어중간해서 아이 저고리를 만들자니 천이 남어. 그러나 치마를 짓자니 부족해.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별이 나오네요. 그물에 이쪽 코를 꿰어 오므렸다 폈다는 줄이다. 그 다음에 일이나 글에 가장 중시되는 줄거리다 그랬네요. 그래서 별이다 그랬네. 칼이 말입니다. 칼을 어디에 수돌에 잘 갈아. 이걸 뭐라 하죠? 벼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 별이 기 별이 강 그래요. 별이 기 별이 강 그래.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온 별이란 말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 기강 확립할 때 여기 나오는 기강,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옵니다. 아마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그걸 거야. 효도와 우애는 형제의 별이요, 이거야. 규범과 도덕의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비는 사람의 별이요, 뭐야? 규범이야. 다음, 선비의 우아한 행실은 모두 행동의 별이다 그랬네요. 그죠? 모든 행동의 규범이야.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가장 가까운 말은 무엇이냐? 요체. 됐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유어를 할 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죠. 첫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고유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문장 속에 들어가서 고유어가 적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세 번째, 고유어를 한자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 시험에. 지금 뭐죠? 거기 나오는 서울시 문제는 바로 이쪽이죠. 한자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풀어가는데, 그래야 맞거든. 그래야 시험 보는데 유리해. 거기 나오는 그래서 답이 2번인 것이고, 혹시 4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4번은 뭡니까?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거기 나오는 결정이란 말은 노력의 뭐죠? 결과물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겠지, 그죠? 이건 노래란 뜻이다. 노래, 우리가 창가 가사 할 때 노래 장자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시옷번에 와 있습니다. 사이다, 뭐가? 불이 다 타서 죄가 되다, 이런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사이스럽다, 꺼림칙하다, 그죠? 다음, 살별, 해성 또는 길슬별이라고 한다, 그죠? 살별, 해성, 그 다음에 길슬별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거기에 나오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이런 말 쓰지 말아야겠지? 혹성이라는 말 쓰지 말고 반드시 행성이라고 해주라. 행성, 그죠? 그래서 혹성 탈출 그러지 마라. 행성 탈출 그래주라. 그죠? 일본식 한자는 우리식 한자로 바꿔주라 그랬죠.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상업다요. 그런데 이건 순수 우리말은 아닌 것 같아. 여기 나온 상에다 뒤에 뭐가 온 거야? 이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상은 뭐야? 보편적, 일상적이야. 사회 통념이야. 그죠? 이 상은 사회 통념이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야. 그러므로 상업다는 보편적 이치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샘발이야.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온 샘에다가 지금 발이가 붙은 거냐, 이거 천미사안이야, 그죠? 그런데 이 천미사안 반드시 사람을 낮출 때만 쓰는 말이다. 어제 했죠? 트레발이, 악발이, 샘발이, 군발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발이,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낮춰 부를 때만 쓴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또 뭡니까? 선술지 마시고 섬지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끝 맸다 밑줄, 그죠? 이건 일종의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 버린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혀 다른 말이죠. 손끝이 맸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밀어놓고 하지 않는 거, 놀고 있는 거, 우리 말로 농땡이 부리는 거, 이거고, 손끝이 맵다는 하는 일이 아주 야무지다, 그죠? 하는 일이 끝맺음이 아주 야무지다,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거기 보시면은 9번 손방,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방,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죠? 문제 보니까 1번에 문외한 전문가, 호사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뭐죠? 이런 글자가 있네, 그죠? 물론 여러분 자신 뭡니까? 나라 한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죠? 우리가 은하수한이라고 읽죠. 그래서 한라산은 뭐야?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은 산이라는 뜻이야. 뭐죠?
사내인데 별로 안 좋은 자예요. 뭐죠? 사내한 이렇게 읽어요. 남자. 이게 놈한. 이게 남자를 비하시킬 때 이 한을 읽어. 이렇게 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말입니다. 내가 오늘 버스 안에서 진짜 이상한 놈 만나서 뭐야? 치한이야. 남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다 문외한, 그죠? 문외한 전부 다 뭐야? 사내한자야. 그래서 사람 이름에 한자는 잘 안 써요. 안 써. 부정적 해석이 더 많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외한, 그죠? 그래서 문 밖에 있어가지고 그 어느 방면에 천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이러한 형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10번. 손이 째다. 손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숫대다. 어수루하고 뭐죠? 순진하고 어수루가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어수루라고 하고, 그러한 행동을 뭐라고? 어리어리 또는 어리발이라고 해주라. 어리발이라고 해주라.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나오는 어리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봐줘야 돼. 어린 백성을 이루어 헐빼셔서 어리석다에서 온 말이야. 그러므로 발이는 사람을 낮춰보는 말이야. 그러므로 어리버리라는 말은 어원상 생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발이가 뭐라 했죠? 사람을 낮추는 보편적 접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리발이라고 해줘야 한다. 그러한 행동을 어리라고 한다. 그죠? 그런 사람을 어수룩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조금 오버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미사만이 낱말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낱말의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를 지배적 전미사라고 하죠. 낱말의 품사를, 낱말의 의미를 내가 이런 거 쓰지. 이런 거 있어. 접두사죠. 덮어서는 어디에 신어? 발에 신어.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없죠. 양말 위에 신는다라는 용도를 극히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미나 용도나 용례 등을 제한시켜버리면 우리가 뭐죠? 한정적이라 그러고, 품사를 바꿔버리면 지배적이라 하죠. 여기에 뭐야? 고통이란 말이 있어. 뒤에 뭐가 있어? 스럽다란 말을 붙였어. 그랬더니 여기 나온 명사가 뭘로? 형용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지배적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접두사는 지배적 기능이 없다고 했으나, 기억나시죠? 이런 말들은 지배적 기능이 있다고 본다. 낱말의 품사를 바꾼 걸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온 대다란 동사를 접두사 수식 붙어가지고 숫대다 형용사로 바꿔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원래 이 세 개만 지배적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접두사에서는. 그쵸? 접두사 전미사에서 지배적 기능과 한정적 기능 공부하잖아요. 그죠? 할걸? 했어야 돼. 그죠? 했어야 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시뜻하다. 그죠?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마음이 언짢아 시무룩하다. 이러한 뜻이다. 다음 실형 어제 했네. 시아시야. 남편의 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그 많은 소설인데, 소설의 중심 내용은 결국 이거야. 결국은 가족제도 불완전함이야. 처첩제도라든지 뭐죠? 서자라든지, 그쵸? 계모라든지 전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족제도 불완전해서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시남정기잖아. 한 집에서 처와 첩이 함께 살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이야기야. 그죠?
우리 남학생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집안에 처와 첩이 함께 살면은 집이 폐가 망신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첩은 숨겨놓고 몰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 빈상설 기억나시죠? 난다 그래. 그죠? 예, 신소설 빈상설이 있잖아. 그죠? 이런 거하고 막 같이 묶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처첩 간의 갈등과 대립을 다룬 소설하고 쫙 한꺼번에 없어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야. 우리가 왜 국어시험 못 보냐? 하나를 당기면 쭉 따라와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외워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한자 할 때 석담하고 고유하고 같이 막 묶어줘야 되고, 시소설 할 때는 시소설만 하는 게 아니라 한자하고 같이 해줘야 되고, 이게 막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만 당기면 쭉 올라와야 돼. 우리 학생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의상 학생들한테 어제 시험 잘 봤어 하고 물었을 때 딱 한 분이 정말 잘 봤어요 라고 하신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국사만 3개 틀리고 나머지 4과목 중에서 각각 하나씩 틀렸다더라고. 국사만 3개 틀리고 각각 하나씩 틀렸다. 그래서 그 학생은 우리 7급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국사만 3개 틀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하나씩 틀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어림잡아서 봤을 때 한 94점 정도 나온 거죠. 그 학생 말이 맞다면 그러면 대단히 잘 본 겁니다. 거의 안정권에 있다. 안정권에 있다 이렇게 봐도 돼.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하나를 당기면 쭉 따라 나와버려 그냥. 그죠? 그래서 국사 따로 국어 따로 공부하지 않는 거. 국어 하면서 국사 같이 하고 국사 하면서 국어 같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쭉쭉 잘 따라와요. 그 학생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따로 막 공부해.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점수에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우리 관동별거 하나 나왔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 근데 관동별거 하나 뭡니까? 망향등 나왔는데 사실 저는 문제풀이반에서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했어요. 그 부분을 그게 기출문제야 사실은. 어떤 학생 나한테 선생님 해준대요.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기출문제예요. 한 7, 8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줬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해준 문제풀이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내가 웃었어요. 내가 점쟁이 빤스 입고 다니냐? 어찌 하다 보니까 나왔겠지 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거 말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원리학습을 못하신 분은 절대로 점수가 한 75점, 60점, 80점 이렇게 올려고 그 이상 안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원리학습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 15번 생이질이야. 그죠? 생이질이야. 뭐라고? 거기 나오기를 한참 바쁠 때 쓸데없이 남을 귀찮게 한 일이네. 다음 쏘개질 나오죠. 쏘개질. 있는 일 없는 일 다 일러 바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뭐라 그래? 하리쟁이라 그래. 그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자질꾼이야. 직업이 고자질꾼이야.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 다음 17번 성기다 어제 했죠. 성기다 어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듬성듬성하다 어제 말했네. 다음 소소리 바람이야.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할 거 아니냐. 거기 나오는 소소리 바람은 여기 나오는 뭐죠? 이건 다르다. 이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뭐지? 꽃샘 추위 때 부는 바람이야. 그러니까 더 춥게 느껴져. 그러니까 3월 정도가 되면 옷 입기가 상당히 애매해. 겨울옷 입기도 그렇고 여름옷 입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 더 춥게 느껴져. 그러나 이것은 언제? 가을에 부는 바람이다. 근데 가을은 가을인데 대체 언제야? 10월 말 11월 정도에 부는 바람이야. 근데 제가 10월 말 11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뭐죠? 슬픔의 정서를 유발하는 바람이고 소슬바람은 이건 뭐야? 추위를 체감하게 만드는 바람이고 애롭고 쓸쓸한 느낌을 주는 바람이란 뜻이야. 이건 소슬바람은 찬바람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건 뭐야? 추위를 느끼게 하는 바람이고 맞죠? 다음 이어서 서스럽다란 말이 나오네. 서스럽다 뭐라고? 부끄럽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왔어. 뭐죠? 부끄럼 없이란 뜻이야.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음 새바람이야. 새바람이야. 바람. 뭐야? 동풍을 뱃사람이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명서풍이라고 한다. 명자는 밝은 명자예요. 동멸기의 명자입니다. 그래서 밝은 쪽이 어디야? 거기 나오는 동쪽이지. 그죠?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가? 이쪽이 동쪽이야. 얘가 서쪽이야. 얘가 남쪽이야. 얘가 북쪽이야. 그래서 여기 나온 동쪽 여기를 뭐라 하죠? 우리가 봄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 새바람이라 그래. 애우고 말 것이 없어. 원래 여기 나온 새가 동쪽이란 뜻이야. 그죠? 시업을 발기 달에 밤들이 노이다가 들어서 잘해보건 동경면기 월양동. 그죠? 이 시업을에서 서라벌이 왔죠. 서라벌이 거기서 온 말이니까 동쪽이란 뜻이야. 그죠? 이게 새바람이야. 그래서 거기 나오제. 이거야. 수업 중에 졸리는 건 약이 없어. 수업 중에 졸리는 건 약이 없어. 그죠?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와 버려. 맞죠? 다음 여기 나오는 뭐죠? 여기 나온 여름 아니야. 뭐죠? 맞바람이야. 근데 이 마가 말입니다. 마히읗인데 이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농장이 많은데 원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남풍은. 그죠? 그래서 이 장마란 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 비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란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이 님자가 비 내릴 님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마가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장마비라고 써야 하냐 아니면 그냥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거야. 그죠? 장마비가 계속되고 있다 해도 말이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논란인데 현재 우리 국어사전 장마비라고 써라고 그럽니다. 이게 비를 몰아오는 바람이야. 그런데 이런 말이네. 아주 황급한 모양을 야기할 때 쓰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온 갯벌의 말입니다. 뭐가 있어? 개가 있는데 여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쩌죠? 갯벌 흙이 튀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바로바로 아주 비가 올 것 같으면 바로바로 숨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빠른 동작을 나타낼 때 막 바람에 개눈 감치도 그러죠. 여기 나오는 건 가을 아니야. 가을이니까 뭐라 하죠? 우리가 알고 여기 나오는 가을은 한이바람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이바람에 엿장수 골래듯 화난 거야. 그죠? 이거야. 여름에는 말입니다. 여름에는 엿장수가 못해. 왜? 엿이 다 녹아버려 갖고 다니면은. 근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엿장수가 시작해도 돼. 일이 잘 돼가고 있어. 근데 괜히 꼬라지 내는 거야.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괜히 트집을 잡고 화를 내는 것. 뭐라고? 한여바람에 엿장수 걸레듯.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오늘 뭐라 하죠? 여름엿은 어제 했죠? 된바람 또는 호풍이라 그러고 이쪽을 뭐라 한다?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높새바람, 북동풍이라고 그러죠? 맞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아까 제가 주라 당기면 쭉 올라오듯이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고유어 바람을 외우면 거기에 관련 속담도 같이 외우고 막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 당기면 쭉 따라와. 그래야 안 틀려. 그죠? 다음 이어서 11번 거기는 아기똥하다의 2번 밑줄 이거 시험에 나왔죠. 아기똥하다 뭐요? 틈이 좀 벌어져 있다. 틈이 좀 벌어져. 책상과 책상 사이가 아기똥해. 그죠? 다음 아당하다. 아당하다 뭐요? 아첨하다.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두시원의 익자사무 손자사무 있죠?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 아당하기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뭐죠? 손해가 많다 그랬지. 다음 알토란 같다. 옹골지다. 옹골차다. 토란이 있는데 토란을 깨끗이 쳐놓으면 깨끗하잖아.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5번 애명걸면 밑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아등바등과 같은 말이지. 아등바등과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오지랖이야. 오지랖이 뭔지 아시죠? 그죠? 저고리 앞섭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저고리가 있으면은 우리 저고리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지랖이다. 이 사이가. 그죠? 저고리 앞섭을 이야기한다. 다음 이어서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개발 나오네. 해설 보세요. 바로 그 밑에 문제 보세요. 거기 보니까 문제에 뭐가 나오냐? 개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써볼게.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말과 여기 나오는 이 말은 구분해줘야 된다. 이건 거기에 나오죠. 함부로 쓴 글씨나 그림을 이야기한다. 낙서야 낙서. 이건 뭐죠? 발이 아주 더러운 모양을 나타낸다. 소발바닥, 개발바닥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발이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동의하다. 개발, 세발. 개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이건 동의어? 이게 좀 비슷비슷해. 헷갈려. 다음 거기 나오는 뭐죠? 이야기했죠? 고수래 그러죠? 귀신들한테 먼저 음식을 바친데 오지랖 이제만 했네요. 그죠? 다음 이어서 7번 앵도라지다. 삐졌네. 다음 어기차다 밑줄. 됐습니까?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도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기차다 뭐야? 이거요. 여기 나오는 어기차다는 일을 하는 모양이 아주 야무져. 그러나 아기차다는 뭐죠? 힘에 버거워. 힘에 겨워. 그렇죠? 그래서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일이 벅차. 그래서 아기차다. 이게 여기 있죠? 이 손가락 있죠? 여기서까지 아기잖아. 손아귀란 말이죠. 이게 아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칠판 닦기인데 이걸 하나를 내가 잡으라면 이렇게 잡으면 아기에 들어온 거야.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잡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잡고 있어야 돼. 이게 아기차인 거야.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기차다, 아기차다. 다음 이어서 어이딸이야. 이건 그냥 이렇게 한번 볼까? 옛날에 15세기에 뭐가 있었어? 어시란 말이 있었어. 이 어시란 말은 무슨 뜻이야? 이런 말이야. 여기다 이를 붙이는 거야. 그럼 뭐가 온 거야? 어시가 온 거야. 이것이 어이가 온 거야. 그런데 이때 어이가 15세 여기 때 무슨 뜻으로 쓰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나타내는 부모란 말로 나와요. 3호곡 기억나십니까? 아버님도 어이여신만한 아버지도 어버이시긴 하지만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죠? 이렇게 오면서 의미가 일반된 말이야. 의미가 넓어졌어. 그렇죠? 기억나시죠? 험에도 나련말한 낫같이 틀리없습니다. 아버님도 어이여신만한 어이여신 나오죠?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이것이 일부 우리 국어의 현대 남아있는데 다시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의미가 됐지? 의미가 줄었어. 의미가 특수화되었다. 이런 이야기야. 어머니라는 뜻으로. 거기다가 딸을 보태니까 뭐요? 모녀. 이런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이! 했다간 뒤지게 맞죠? 안 해야 돼. 그죠? 그 뜨거운 국 뜨다가 때려보니까 하면 안 돼. 그대로 어머니 해주셔야 돼. 그죠? 어이 하면 안 돼. 그죠? 거기 나오죠? 어이 딸. 다음 이어서 11번 엄전하다. 뭐요? 얌전하다. 점잖다. 얌전하다. 점잖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다음 그래서 보시고 거기 나오는 반여의 계란적다 나오죠? 거기는 계란적다는 행동이 건방지고 주제넘다는 뜻이야. 행동이 건방지고 주제넘다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여울이야.
가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농담 삼아서 뭐라 하냐, 여기 나오는 엊그제 시험에 있었지, 설레이다 쓰지 말고 설레다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레는 것은 마음이 어떤 상태, 아주 복받친 형태야. 아주 격한 상태야. 그 설렘이 분노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뭐죠? 감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격정적이어야 돼.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게 아니라 한 천근만근 뛰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설레란 말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울이란 말인데, 여울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거기다 맹골수로야. 진도의 울돌목이야. 그게 여울이야. 그러니까 아주 소용돌이 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물이야. 개울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하는 개울은 말입니다. 물이 졸졸졸 흘러가, 이쁘게 흘러가면 이건 뭐야? 소용돌이 치면서 아주 세차게 흐르는 물을 우리가 여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울을 사람들이 절절절 흐르는 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거기 나오죠. 뭐라 나와? 천탄. 말이 어렵네. 뒤집어봐. 지금도 서울에 탄천역이 이제 전천역 탄천역 있잖아요. 탄천이야. 그죠? 말 그대로 뭐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탄천. 물이 어떻게? 얕아. 하지만 그것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흘러가는 것을 탄천이라 그래. 그죠? 물이 깊으면은 소리를 안 내거든, 물이. 그죠? 다음, 이어서 염이 없다. 예의를 잊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네. 그죠? 염이 없다. 됐습니까? 염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써라 그래요. 우리 재정국어에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써라.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죠? 국립국어연구원에 물어봤는데, 염치 불고 체면 불구. 그죠? 이때 여기 나온 구자가 무슨 구자냐? 여러분 뭐야? 묵다여. 그러니까 뭐야? 안 입을 자여. 그러니까 체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죠? 체면과 도리를 뭐죠? 알고 자여. 알지 아니하고야. 그래서 뭐요? 염치 불구 체면 불구라고 써주십시오. 염치 불고 체면 불구 이렇게 써주십시오. 재정공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써라 한다. 제가 그랬더니 국립국어연구원에 물어봤어요. 어느 게 맞냐 하고. 자, 됐습니까?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나오는 오사 바사하다 나왔고, 그 밑에 울령 나오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심한 단어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하는 일 또는 그 힘을 이야기한다 그랬네. 그래서 아마 이거 아니었겠느냐? 뭐죠? 운력 아니었겠느냐? 힘을 운용하는 것이야. 그죠? 이것이 뭐가 온 거야? 여러분 자신 운력을 거쳐서 뭘로? 울력으로 귀화되 집단 공동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귀화되었다고 보고 집단 공동작업이야. 거기 봐봐. 뭐라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야. 요즘 잘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옛날 시골서는 마을 이장이 방송하는 거야. 뭐라고? 울력 나오라고. 한 집에서 한 명씩 삽들고 나오라고 방송을 해요. 그 울력입니다. 집단 공동작업이야. 다음 이어서 웃기 나오네요. 웃기. 과실, 포, 떡 등을 괴뇌해 모양을 여기서 얹은 재료야. 그래서 뭐죠? 웃기 뭐라고? 고명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고명딸이야. 어떤 딸? 아들만 득실득실한데 그 중에 딸 하나야. 그게 고명딸이야. 딸만 득실득실한데 거기 딸이 있으면 걔는 맨날 심부름만 하고, 연한 고명딸은 뭐죠? 아들만 득실득실한데 그 중에 딸 하나야. 그죠? 아마 그런 뜻일 거야. 웃기. 됐죠? 다음 이슥하다. 그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으슥하다. 어둡네. 그죠? 다음 이어서 이울다. 이울다. 휘들다다. 그죠? 그래서 말이야. 시들조자입니다. 시들다. 어디서 많이 봤죠? 관동불교에 나오잖아요.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셔라. 음의 이온풀을
다 이온 이거예요. 시덤불을 다 살려내고 싶다. 선정의 포부. 그쵸? 아마 거기 나온다 할 거야. 다음 이죽이죽 됐습니까? 이죽이죽은 말입니다. 뜻은 아실 것이고 기분 나쁘지? 그쵸? 영 얄미워. 근데 발음이 시험에 잘 나와. 표준 발음이. 그죠? 어떻게 읽어?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죠.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합니다. 이죽이죽, 이죽이죽. 그죠?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음 이지러지다야. 이지러지다. 됐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나오기를 한쪽 귀퉁이가 떨어나가다 한쪽이 차지 아니하다. 그죠? 그래서 이지러진 다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이그러질 패자야. 그죠? 그래서 삼강오륜이 물고 나면서 뭐라 그래? 폐륜 그래. 폐륜. 천륜과 일륜을 일그러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폐륜아 이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예, 자주 듣지 마. 그죠? 못 써. 그죠? 폐륜. 그죠? 폐륜. 그죠? 천륜과 일륜을 어그러뜨리는 거야. 그죠?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좋은 거 아니야.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달라.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못 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